안녕하세요. 절세도 기술이다. 세무에게 창공 대표 세무사 김도윤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내용이 뭐냐면 주택 양도세 보유기간입니다. 보유기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보유기간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율도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1년 미만 보유를 했다라고 하면 자그마치 세율이 70%가 되죠. 그리고 지방소득세까지 하게 되면 무려 7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보유기간을 잘못 판단했다. 그렇게 될 경우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까지 세금이 차이가 날 수 있겠죠. 또한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게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택 양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에서 양도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경우가 아니죠. 그리고 주거용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기산이 됩니다. 만약에 사실상 주거로 사용된 날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부상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9일 사이에 양도된 주택에 대해서는요, 상당히 비합리적인 세법이 적용이 됐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원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이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삼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에 양도했던 분에 대해서는요, 만약에 2주택을 갖고 있었다 라고 했을 때 이 한 주택이 사라진 날로부터 기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 주택과 이 주택을 모두 10년 이상 보유를 했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얘를 팔게 되면 얘의 보유기간은 10년이 되지만 얘의 보유기간은 다시 1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이었죠. 그래서 이때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산이 됐는데 지금 이제 개정이 되면서 폐지가 됐죠. 다시 애초에 취득일로부터 이제 이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기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혼과 관련된 기산일입니다. 이혼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입니다. 재산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결혼 후에 공동으로 이룬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관련돼서는 어떠한 세금이 나오지가 않게 되는데요. 문제는 위자료입니다. 위자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위자료를 현금으로 줬다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위자료를 만약에 부동산으로 줬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분할은 단순히 부부가 결혼 후에 이룬 재산들을 분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세금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위자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했죠. 이거가 왜 그러냐면, 이제 만약에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줘라고 하게 되겠죠. 위자료는 한쪽 배우자가 이제 정신적인 그런 피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금액인데, 만약에 너 이거 위자료를 줘라라고 법원 판결이 나게 되면 한쪽 배우자로부터 이제 위자료를 줄 의무가 생깁니다. 의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채무죠. 일종의 채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 배우자가 이제 부동산을 주게 됐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이 부동산을 주면서 이 채무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쌍방으로 이제 화살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양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배우자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생기는 거죠. 이 두 개에 대해서 보유기간도 다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배우자가 취득했던, 한쪽 배우자가 취득했던 그 날로부터 이제 보유기간이 기산이 되는 거예요. 즉, 만약에 이 배우자가 10년 전에 이제 이러한 뭐
부동산을 취득을 해가지고 이쪽 배우자랑 같이 결혼을 하면서 막 자산도 증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룬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부동산을 재산 분할을 한다라고 하면 이 배우자는 이거를 일부분을 가져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배우자가 이 부동산을 외부로 팔게 될 경우에는 그 보유 기간은 이쪽 배우자가 취득했던 10년이 됩니다. 반면에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넘어간 그 날로부터 기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았겠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시작한 날로부터 기산이 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혼을 앞둔 부부가 어떤 걸로 하겠어요? 당연히 재산 분할로 할 겁니다. 왜냐? 어떠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재산 분할로 하게 될 경우에는 국세청에서는 좋아할까요? 당연히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자료는 양도소득세라는 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위자료나 재산 분할이 모두 해당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이혼 후 이제 뭐 재산을 넘기게 되면 그건 단순증여에 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국세청은 당연히 재산 분할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싸우게 될 겁니다. 이건 재산 분할이다, 아니다, 뭐다, 아니다, 이렇게 싸우게 될 건데, 만약에 위자료로 판명이 나게 됐어요. 판명이 나게 됐는데, 이미 이 배우자는 이거를 이제 재산 분할이겠거니라고 해서 이걸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1년 안에 판 거예요. 1년 안에 판 거예요. 이 배우자가 이거를 취득을 했을 때는 10년 전이라서 보유기간 만족했겠구나 라고 해서 1년 안에 팔아버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국세청에서 이건 재산분할이 아니다, 이건 위자료다 라고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위자료로 판명이 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양도소득세율 70%가 적용이 되고 당연히 가산세까지 물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겠죠. 다음입니다. 이제 분양권인데요. 이 분양권에 대한 보유 기간도 상당히 골 때립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부동산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으로 있었다가 관처일 이후에 분양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완공이 되면 다시 부동산이 되겠죠. 이게 정말 보유기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게, 만약에 분양권인 상태로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보유기간은 이때부터 기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 기산이 되냐면 완공되는 이 시점부터 보유기간이 기산이 되기 때문에 분양권으로 갖고 있는 이 시기까지 다 취득을 하게 되면, 이것까지 다 들어간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만약 1년 이내 팔았어요. 1년 이내 팔게 되면 당연히 얘도 7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권을 보유한 게 3년이고요. 이제 부동산으로 바뀌고 나서 1년을 보유했다, 팔았다라고 가정하면, 1년이 안 된 시기라고 가정을 하면 이거의 보유 기간은 4년이 아니라 1년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또 웃긴 건요, 만약에 부동산 상태에서 취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의 보유 기간은 분양권을 이제 보유한 시기도 모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권 상태로 취득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으로 취득하는 게 상당히 세율적인 면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보유기간 자체도 정말 천차만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법령도 복잡할 뿐더러 워낙 상황이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양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딱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양도하시기 전에 세무사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양도를 하고 나서 세무사님한테 찾아가서 이거 해결해달라라고 하면 대통령이 와도 이건 해결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를 하기 전에, 즉 어떠한 행위를 하기 전에 세무사님을 먼저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시고요. 두 번째는 세무사님을 찾아갔을 때 즉답하는 세무사님은 피하셔야 됩니다.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나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개인적인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상당히 상황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도 많고 그로 인해서 판례도 많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유권 해석도 막 바뀌고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세무사님은 없습니다. 만약에 납세자분께서 오셨다. 그럼 납세자분의 상황을 듣고 그거에 따른 유권 해석이나 또 납세자의 상황에 걸맞는 판례들을 꼼꼼히 분석을 하고 나서 상담을 진행해야 되는 세무사를 만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유의사항 잘 아시겠죠?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